안녕하세요. 건강한 스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 관리에 아주 중요한 건강 검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검사가 꼭 필요하고 또 어떤 검사는 좀 신중해야 하는지 메디컬 검진센터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해마다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데요. 여러 검사 중에서 특히 그 방사선 노출 같은 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 또렷한 증상이 없다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검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검사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으실 때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검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척추 CT나 MRI를 들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 같은 증상이 없는데 단순히 디스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검진해서 찍는 것은 저희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아, 증상이 없을 때는요? 네, 그 척추 디스크의 변화라는 게 사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면 검사 결과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건강검진으로 받으면 비용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비싸죠.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의사의 진료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서 처령하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료를 먼저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PET-CT, 그러니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인데요. 이 검사가 몸속의 암세포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강검진 목적으로,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선별 검사로서는 정확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아, 선별 검사로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군요. 네. 암이 의심되는 특정 부위를 정밀하게 보는 검사라기보다는 이제 전신을 좀 넓게 훑어보면서 의심되는 부위를 찾는 역할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PET-CT에서 혹시 이상 소견이 나온다고 해도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 같은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PET-CT만으로는 확진이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점도 있고요.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게 방사선 노출량입니다. 이게 일반 엑스레이 촬영의 한 200배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네, 200배요? 그렇게나 높은가요? 네, 꽤 높죠. 그래서 가족 중에 암 환자가 많아서 암 발생 위험이 특별히 높지 않다면 일반적인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그렇게 권장하진 않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방사선 노출량도 생각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평소에 혈압이 높거나 당뇨병 같은 그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없고 또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 같은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요. 단순히 건강검진 차원에서 심장 초음파를 받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없을 때는 효과가 적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검사는 주로 이제 심장 판막의 기능이라든지 심장 근육의 움직임을 평가하는 데 주로 쓰이는데요. 보통은 60대 이상이시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관련 질환이 있거나 또는 관련 증상이 있을 때, 그럴 때 더 의미 있는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증상이 없을 때 척추 CT나 MRI, PET-CT, 심장 초음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본 검진 외에 추가적으로 꼭 챙기면 좋은 그런 중요한 검진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50대 이상이시라면 건강을 위해서 꼭 주기적으로 받으시길 권하는 중요한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위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이요? 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50세가 넘으셨다면 매년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이요? 증상이 없어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위암 환자가 있으시다면 그런 경우에는 더 이른 나이, 그러니까 40대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 가족력이 있다면 더 일찍 받아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대장 내시경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검진에서 분변 잠열 검사, 그러니까 대변 검사를 하긴 하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용종이나 좀 초기 대장암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대변 검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군요.
네, 그래서 50세부터는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직접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검사 결과 용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보통 5년마다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용종을 제거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3년마다,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같은 다른 위험 요인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매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용종 유무나 위험 요인에 따라 주기가 달라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도 추천해 드립니다. 초음파는 아시다시피 방사선 노출 걱정이 전혀 없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네, 그게 좋죠. 네. 간, 담낭, 췌장, 신장 같은 주요 복부 장기는 물론이고요. 갑상선이나 유방, 또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까지 아주 다양한 장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복부, 갑상선, 유방, 전립선 여러 부위를 볼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초음파를 시행하고 또 자세히 판독해주는 그런 병원에서 받으시면 더욱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전문의가 직접 하는 곳이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만약 담배를 좀 오랜 기간 피우신 분이라면요, 저설량 펫CT 검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설련 펫CT요. 어떤 분들이 받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갑씩 30년 동안 또는 하루에 두 갑씩 15년 동안 이렇게 담배를 피우신 경우 이걸 30감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분들은 폐암 발병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30감년 이상 흡연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한 2, 3년에 한 번씩 저설량 펫CT를 찍어보는 것이 폐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CT에 비해서 방사선 노출량이 훨씬 적어서 검사 부담도 덜하고요. 폐암 조기 발견에 중요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뇌 MRA, 그러니까 뇌혈관 자기공명 영상 검사입니다. 뇌동맥류라고 하는 뇌혈관 꽈리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들어봤어요.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전체 인구의 약 2, 3% 정도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터지면 아주 심각한 뇌출혈로 이어져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예방 차원에서 건강할 때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평생 한 번 정도는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예방 차원에서 한 번쯤 받아보는 게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검사들이네요. 위 대장 내시경과 초음파 검사는 꾸준히 챙기고 흡연력이 있다면 저설량 펫CT 그리고 뇌 MRA도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겠군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고 걱정하시는데요. 이 지방간이라는 것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지방간 사실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소견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간의 지방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 염증이 생기는 지방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화, 심지어는 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간암까지요?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 특히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아주 적게 마시는데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이건 비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으면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다른 대사 질환이 동반될 위험이 크고요. 결국에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까지 높이게 됩니다. 아, 다른 병들이랑도 관련이 깊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요. 다행히 염증이나 간경화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 지방간 단계에서는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상적인 간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 생활 습관 개선으로 좋아질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식단 관리와 운동입니다.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또 단 음식, 그리고 술을 최대한 피하시고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단이랑 운동이군요. 역시 기본이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손상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거든요.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침묵의 장기 간을 위해서라도 미리 관리해야겠네요. 그렇군요. 지방간도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지만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오늘 전문가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증상이 없는 경우 척추 CT MRI나 PET CST, 심장 초음파는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50대 이상이라면 위, 대장 내시경과 초음파 검사는 꾸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면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니어분들의 건강검진에 대해 정말 유익한 정보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다리쥐,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